안녕하세요. 대물에게 박용준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제가 ASP.NET 시그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SP.NET 시그널은 현재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실시간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리얼타임 웹을 구현하는 가장 최신의 기술입니다. 자, 시그널을 사용하게 되면 시그널 같은 경우는 오픈소스로 만들어져 있고요. 가장 최근에 ASP.NET의 테두리 안에 포함된 기술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실시간 통신, 여러분들이 기존의 웹소켓과 같은 기술을 통해서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어떠한 실시간 통신을 하는 기술을 여러분들이 구현을 하셨다면 이 시그널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쉽고 확장성 있게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리얼타임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구현하는 여러 가지 좋은 이제 간단한 API들을 굉장히 쉽게 사용할 수 있게 제공을 해준다는 겁니다. 시그널 같은 경우는요, 시그널 자체는 ASP.NET 개발자를 위한 일련의 라이브러리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모든 진영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해가 할 수 있는 역할 같은 경우는 실시간 메시징, 리얼타임 메시징이라든가 푸시 노티피케이션, 그 다음에 유저 인터랙션 등등의 기능을 이제 구현할 수 있는 최신의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ASP.NET 시그널 R의 특징은요. 일단은 쉽습니다.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통신을 만드는 것을 굉장히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장점이에요. 저도 쉽기 때문에 얘를 선택을 한 거고요. 그리고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통신을 이제 버전에 상관없이 예를 들면 서버 버전이라든가 클라이언트 웹브라우저 버전에 상관없이 자동으로 결정을 해줍니다. 즉 가장 최신의 서버와 최신의 클라이언트가 만났다. 그러면 웹소켓과 같은 빠른 기술을 사용할 거고요. 그러지 않고 이제 구버전의 웹브라우저를 만났다. 그러면 롱폴링과 같은 기존에 사용하던 기술을 통해서 실시간 통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능 지원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초당 이제 굉장히 많은 건수의 메시징을 처리를 하고요. 이제 단일 서버에서. 근데 단일 서버를 넘어갔을 때는 SQL 서버 같은 확장 기술을 통해서 다중 서버를 지원을 하고요. 역시 코드 한 줄이면 돼요. 이런 다중 서버 지원이. 그래서 SQL 서버라든가 윈도우즈 에즈 서비스 버스, 레디스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서 여러 개의 웹서버와 통신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손쉽게 구현을 할 수 있는 확장 기능을 역시 제공을 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시그널화를 선택해야 되는가? 고민인 거죠. 좀 전에 본 것처럼 자동으로 결정해줘요.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에 고민을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시그널화를 사용해서 개발하시면 돼요. 그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거. 서버가 웹소켓을 지원하는지, 클라이언트가 웹소켓을 지원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고민은 누가 해준다? 시그널 라이브러리, 시그널이 알아서 판단해 주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단일 프로그래밍 모델로만 여러분들이 개발을 해 주시면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시그널 같은 경우는 오픈 소스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이 기술 자체는 마이크로소프트의 ASP.NET 시그널로 불리우지만 ASP.NET 시그널 R 이전에 얘는 뭐다? 오픈 소스이고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라든가 웹 같은 경우는 다 가능하겠죠.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근데 웹 이외의 버전, 이제 윈도우즈 애플리케이션이라든가 이제 iOS라든가 이제 리눅스라든가 여러 개의 진영 같은 경우는 이미 커뮤니티 이제 시그널 이제 커뮤니티 클라이언트가 이제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그널 클라이언트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있었든지 서버와 통신할 수 있는 기술을 구현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크로스 플랫폼을 지원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자, 시그널R은요, 가장 최근에 ASP.NET 테두리 안에 포함이 된 기술입니다. 오픈소스로 시작됐지만 잘 만들어졌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지원을 받고요. 기존의 그 웹폼이라든가 웹페이지, MVC,
등등등이 만들어서 개발이 되다가 서비스 레이어에다가 RESTful 서비스를 손쉽게 구현할 수 있는 웹 API가 포함되고요. 그리고 나서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실시간 송신할 수 있는 기술인 시그널R이 바로 ASP.NET의 하나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시그널을 이용한 서버 클라이언트 간의 통신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면 클라이언트가 이제 기존의 웹은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리퀘스트 요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요청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있으면 이제 그 데이터를 응답하는 이제 요청과 응답의 관계라면 시그널을 이용한 서버 클라이언트와의 통신은 실시간이다. 한번 연결이 된 상태에서는 이제 바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메시징을 주고받고 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그널을 사용해서 어떠한 기술을 할 수 있는지 간단한 데모를 먼저 이제 미리 보기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제가 미리 준비해 놓은 데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각의 만드는 기능이라든가 데모들은 뒤에서 강좌로 다 설명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URL 보면 signal.sample이라는 이름으로 시그널의 이제 그 공식 사이트에서 제공해주는 샘플 예제입니다. 제가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요 기능 하나 실행시켰고요. 자, 이 경로를 카피를 해서 크롬으로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동일한 경로를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열은 거고요. 오른쪽은 동일한 경로를 이제 크롬을 한번 열어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동일한 웹사이트의 웹서버에 특정한 이제 HTML 문서에 접근을 한 건데요. 제가 오른쪽에서 오픈마켓을 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현재 서버에 붙어있는 서버에 실시간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변경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쪽으로 와서 다시 이쪽에서 클로즈 마켓 하게 되면 멈추는 거고요. 여기서 오픈 마켓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 접속되어 있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든가 파이어폭스와 같은 이제 현재 이 사이트에 접속되어 있는 모든 사용자한테 동시간대 실시간으로 동일한 데이터를 이렇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클로즈 마켓 이쪽에서 해도 역시 멈추는 거고요. 오픈 마켓 하게 되면 이제 어디서든지 실시간으로 동일한 데이터를 서버와 클라이언트, 이제 특정한 서버, 시그널 서버에 붙어 있는 곳에 보면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이런 데이터를 주고받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기술을 여러분들 쉽게 구현이 가능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보면 역시 동일한 내용인데요. 제가 만약에 이번에도 자, 실행을 시켜서 왼쪽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오른쪽에 이제 크롬 이렇게 이제 보여드리면 일반적인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요 두 개 사이트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디에 접근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정한 서버에 딱 이제 접근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새로 고침을 했을 때마다 이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여기다가 이제 3번 레코더를 삭제한다. 그래서 삭제를 진행하게 되면 3번 레코더가 바로 현재 웹사이트에 접속되어 있는 모든 사용자들한테 다 어떻게 삭제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특정 제가 10번 레코더를 만약에 수정한다. 시그널 R로 이렇게 해서 수정한다. 그럼 10번 레코더 이렇게 자동으로 이제 변경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잘 된다라는 거죠. 데이터를 입력해도 데이터가 입력이 되고 바로 반영이 되고요. 당연히 채팅도 바로 반영이 되고 역시 반영이 되고요. 자, 이러한
기존의 웹 같은 경우는 한번 만들어 놓고 새로운 정보를 가져오려면 새로 고침을 한다든가 아니면 내부적으로 AJAX와 같은 기능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호출을 한다든가 이런 기능을 사용했는데 이거는 뭐예요? 실시간이라는 거죠. 실시간. 현재 특정 레코드를 삭제함과 동시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레코드가 다 같이 삭제되는 거예요. 그게 서로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서로 다른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접근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이런 기능을 손쉽게 구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실시간이라는 거죠. 맞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어떤가요? 저 같은 경우 이런 기능 봤을 때 저런 기능은 어떻게 구현할까? 그래서 기존에 여러분들 개발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개발 경험에 비춰봤을 때 저렇게 실시간으로 AJAX로 구현하나 뭐 이런 식으로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그널화는 그러한 기능에 대해서 손쉬운 API를 제공을 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그널화의 통신 방법. 좀 전에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에 통신하는 방법은 어떤 특징을 갖느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그널화를 사용해서 구버전의 서버 또는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클라이언트하고 서버와 통신할 때는 롱폴링이라는 기술을 사용하는데요. 롱폴링 기술은 데이터가 있느냐 쫙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있을 때만 이렇게 데이터를 주고 다시 따다닥 물어보고 데이터 있을 때 주고 이런 형태고요. 그런데 최신의 웹브라우저라든가 최신의 서버 같은 경우는 웹소켓을 지원해 줍니다. HTML5에 웹소켓을 지원해 주고요. 그러다 보니까 클라이언트 서버 간에 웹소켓을 통해서 서버에 요청할 때 너 웹소켓이 리얼타임 가능하느냐, 웹소켓 지원하느냐, 그러면 가능하다. 그러면 그때 바로 실시간 통신,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실시간 통신이 웹소켓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클라이언트하고 서버 간의 웹 통신의 대세는 시그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사용하기 편하고요. 자동으로 판단해주고요. 확장 기능 좋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실시간 통신 기술은 시그널을 통해서 구현하면 이제 편리하게 구현할 수 있다라는 걸 제가 계속 강조해 드리는 거고요. 시그널 같은 경우는 이제 폴백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최신 서버라면 당연히 웹소켓으로 지원이 되겠고요. 웹소켓을 통해서 이제 서비스가 되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HTML5의 또 다른 메시징 기술인 서브센트 이벤트를 사용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프레버 프레임이라든가 아니면 롱폴링이라든가 이런 순서대로 가장 빠른 것부터 이제 이전 방법으로 이렇게 실시간 통신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해 줍니다. 당연히 가장 최신 서버의 최신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웹소켓을 통해서 실시간 통신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이제 만들어져 있는 만약에 채팅이라든가 무브 쉐이프 같은 경우를 이제 만든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소스를 통해서 이제 접근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제가 만약에 채팅을 구현한다.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채팅 기술을 구현한다. 그러면 역시 제가 실행을 한번 시켜보고요. 그냥 동일하게 띄우죠. 그래서 이쪽에서 안녕하세요. 그래서 전송하고, 그래서 이쪽에서 반갑습니다. 전송하고 채팅 잘 되죠. 이렇게 채팅 잘 되죠. 그래서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에 어떤 채팅을 하는 기술을 이렇게 이제 구현해 줄 수 있는데 얘네들 내부적으로는 어디로 접속이 되어 있어요? 시그널 아래 채팅 서버에 접근이 된 거고 얘네들은 클라이언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서 메시지를 전송을 하면 이제 얘가 이제 전송한 쪽도 나한테도 오고 그다음에 현재 접속되어 있는 모든 사용자한테 다 브로드캐스팅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런 레벨 채팅 서버와 채팅 클라이언트잖아요. 이런 레벨의 기능을 구현한다면 어느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냐 하면 서버 측 코드를 한번 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존에 이제 만들어져 있던 사이트에
예를 들면 이제 ASP.NET 기술을 사용한다면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사이트에 서버 측 채팅 서버를 구현하는 거는 제가 허브란 폴더에 chat-hub.cs 놨는데 채팅 서버 정도 역할하는 거, 서버 역할하는 거는 요 정도 코드면 돼요. 당연히 이제 물론 이제 현재 웹사이트에 시그널 관련된 어셈블리를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global.asax 파일에 한 줄 정도 시그널을 사용하겠다 한 줄 정도 코드를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채팅 서버 역할하는 거는 서너 줄이면 요 정도 코드만 구현을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랑 통신하는 채팅 클라이언트는 채팅 이제 연결해주는 코드, 그러니까 기본적인 jQuery라든가 jQuery.signal 라이브러리 하고요. 그 다음에 시그널에서 자동적으로 생성된 이제 서버 클라이언트 간에 연결해주는 프록시 클라이언트를 하나 이제 한 줄 입력해주고요. 나머지는 기본적인 채팅 관련된 모양이고요. 채팅 출력되는 곳과 채팅 메시지 입력과 버튼 하나. 이 정도 레벨이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로드 이벤트 핸들러 잡아서 채팅 서버에 연결하는 코드 한 줄.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메시징이 보내줬을 때 그 값을 받아서 메시지 출력해주는 코드 한두 줄. 그 다음에 버튼을 클릭했을 때 메시지를 받아서 그 메시지를 서버로 전송해주는 한두 줄. 요 정도 코드만 있으면 된다는 거야. 좀 전에 채팅 서버는 요 정도, 채팅 클라이언트는 요 정도 해서 현재 화면에 보이는 요 정도의 기술. 물론 너무나 간단한 기술이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초간단 채팅을 구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경험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만약에 시그널만 처음 접하고 채팅이라는 기술을 여러분들이 또는 메신저 같은 기능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보셨다든가 아니면 만들어 보셨다면 기존의 경험이 있으실 거라는 거죠. 그 경험에 비추어서 본다면 시그널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 이러한 기술은 현재 화면에 보이는 기술은 굉장히 어때요? 굉장히 뭐야 이 정도밖에 소스가 없어? 라고 할 정도로 간단하다는 겁니다. 자, 이게 시그널의 장점이에요. 자, 하나 더 볼까요? 자, 역시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에 통신해주는 기술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웹 무브 쉐이프라고 만들어 놨고요. 지금 이 경로는 자, 웹브라우저는 동일합니다. 크롬으로 열어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대구를 하고요. 그래서 왼쪽에서 움직이면 오른쪽에서 자동적으로 움직이고요. 오른쪽이 움직였을 때 왼쪽으로 움직이고요. 이렇게 서로 간에 통신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맞죠? 잘 되죠? 잘 되죠? 실시간 통신. 하나 더 띄워볼까요? 하나 더 띄워봐도 이렇게 현재 접속되어 있는 모든 사용자, 뭐 그게 몇 개가 됐든 현재 접속하고 있는 모든 사용자 간의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게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시그널의 통신의 기술이죠. 이렇게. 역시 마찬가지로 서버 측 코드는 이렇게 한 클래스 하나, 메서드 안에 코드 하나. 클라이언트는 역시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라이브러리를 포함하고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에 연결하는 방법.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전송됐을 때 받아서 이제 뭐 도형의 위치를 변경한다는 방법. 또는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값을 전송하는 방법. 이 정도 레벨이면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에 이제 사용자 상호작용을 한 거잖아요. 지금 특정 도형 움직였을 때 그 도형이 서버에 도형에 대한 좌표값이 서버로 전송이 됐다가 그 값이 다시 어디로 클라이언트로 와서 그 값이 처리가 되는 거. 이 정도 레벨로 처리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내부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잠깐 한 번만 다시 한번 띄워보고요. 제가 경로를 잡고 크롬으로 하나만 더 열어보고요. 자, 이렇게 됐고 실시간 통신이 잘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새로 고침 잠깐
멈춰고요. 만약에 다시 이제 보면 제가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F12번 개발자 도구를 열고요. 크롬에서도 개발자 도구를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발자 도구에서 제가 네트워크 탭 열고요. 역시 네트워크 탭 열고요. 자,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캡처 시작을 해놓고요. 그래서 제가 움직이면, 잠시만요. 새로 고침해서 딱 실행하고, 역시 새로 고침해서 실행하고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현재 페이지 요청할 때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HTML 열었을 때 jQuery UI, 이제 시그널이 사용됐고요. 내부적으로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에 이제 연결 역할을 해주는 이제 자동으로 생성된 프록시 코드가 있어요. 그게 이제 시그널 허브라는 이름으로 이제 요청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그널을 호출할 때 자동 협상, 네고시에이트 값을 이렇게 했는데 어떤 걸로 처리할 거냐 자동 협상 값을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인터넷 익스플로러하고 크롬하고는 약간 모양이 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고시에이트 하고 나서 여기서는 트랜스포트는 웹소켓으로 바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요 링크가 하나 더 추가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이제 상세 보기를 들어가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응답 본문 쪽에 보면 이렇게 나 있고 현재 제가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i10이니까 쭉 가다 보니까 트라이 웹소켓 true로 잡지해서 웹소켓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이제 내용이 보여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알려주는 거죠. 웹소켓으로 접근해도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마찬가지로 트라이 웹소켓은 true로. 그래서 이제 현재 클라이언트가 웹소켓을 지원하니까 서버 네가 어떻게 이제 웹소켓하고 같이 연동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 나랑 같이 이제 실시간 통신하자 이렇게 이제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요청하는 거고요. 현재 제 서버 자체는 이제 웹소켓 사용하는 이제 iOS 8.0 이상이니까 이제 자동으로 웹소켓을 통해서 통신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만약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i10으로 사용했는데요. 제가 만약에 현재 모양 잘 보세요. 하고 이제 제가 현재 모양하고 제가 i10에서 i9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웹소켓을 지원하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모양이 틀려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고시에이트 쪽에 상세 보기 쪽에 보면 뭐 이런 식으로 됐고요. 이제 요거는 뭐 상관없는데 여기 보시면 뭐 기본적으로 트랜스포트는 포레버 프레임을 사용해서 이렇게 서버하고 통신할 수 있게 해서 이제 좀 더 내용이 틀려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요거를 움직여주는 게 이렇게 밑에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제가 만약에 i10으로 다시 돌아와서 실행하게 되면 움직였을 때 정보가 밑에 포레버 프레임이 노출이 되지 않고 이렇게 되는데 i9으로 됐을 때는 좀 모양이 틀리죠. 이렇게 했을 때 그 가까이 정보를 계속해서 서버 이제 그 웹소켓으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에 이렇게 이제 그 정보들이 계속 주고받고 내부적으로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가장 최신의 웹브라우저라든가 했을 때 이제 한번 연결해놓고 그 사이에서 값을 이렇게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거를 해주는 게 제일 좋겠죠. 이런 거에 대한 정보는 여기 이제 구글 크롬에 보시면 프레임스 쪽에 보면 잠깐 새로 고침할게요. 새로 고침하고요. 그래서 다시 네트워크 쪽에서 보면 여기 보시면 프레임스에 현재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잠깐 새로 고침 갔다 올게요. 그러면 움직였던 정보가 이렇게 내부적으로 이제 소켓 통신 내에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면 스크롤 바가 더 많아지죠. 이만큼 이제 내부적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 기술이 내부적으로 처리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웹소켓을 사용해서 또는 웹소켓을 지원하지 않는 이제 낮은 버전의 브라우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또 다른 방법, 이제 그 하위 방법을 사용해서 이제 서버와 이제 클라이언트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기술을 구현을 하는 거를 역시 간단한 API,
간단한 클라이언트 API를 통해서 누가 시그널알이 이런 역할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와서요. 자, 그러면 어쨌든 간단한 채팅 기능과 무브 쉐이프 기능을 한번 살펴봤고요. 자, 시그널알의 핵심, 즉 서버 측 기능 같은 경우는 시그널알 허브가 그런 역할을 해줘요. 그러면 시그널알 허브 같은 경우는 자, 시그널알의 구성 요소는 크게 서버, 클라이언트, 등 기타 확장 기술인데요. 그래서 서버 측 기술 같은 경우에 핵심은 ASP.NET 기술을 사용해서 이제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OWIN이라는 기술을 사용해서 이제 웹 서버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셀프 호스팅을 통해서도 구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기준을 잡는 건 요 ASP.NET을 통해서 서버 측 기술을 만드는 거고요. 그러면 시그널의 허브의 특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용한 세 가지 API를 제공해줘요. 만약에 클라이언트가 허브하고 통신했을 때 모든 사용자한테 브로드캐스팅 해주고 싶다. 메시징을 브로드캐스팅 하고자 했을 때는 client.all.뭐뭐뭐를 사용하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클라이언트가 허브와 통신할 때 나한테만 다시 돌아오는 어떤 기능을 구현해주고 싶다. 그러면 client.caller라는 API를 사용하면 되고요. 클라이언트가 나 말고 다른 사용자들한테 어떤 데이터를 전송하고자 한다. 그럴 때는 client.other.뭐뭐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간결한 API를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그널의 허브는 그 라이프 사이클 같습니다. 어떤 사용자가 접속했을 때 바로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고요. 접속을 웹브라우저 닫았다든가 새로 고침한다든가 했을 때 이렇게 접속을 해제했을 때 바로 어떤 기능을 이제 그것을 감지해서 그때 어떤 기능들을 구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히트 카운트, 현재 몇 명의 사용자가 접속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싶다. 그런 기술 구현한다면 on connected, on disconnected 같은 코드를 여러분들이 구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히트 카운터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자,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행시키면 실행이 잘 되고요. 한 명이 이제 하나의 클라이언트가 접속된 거고요. 현재 경로를 카피를 해서 제가 크롬에서 한번 열어보면 2개. 다시 하나 더 띄우면 하나 더 띄워서 요청시켜보면 3개. 이제 3개의 세션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닫기 버튼 누르면 바로 2개, 닫기 버튼 누르면 바로 1개, 그리고 하나 더 띄우면 바로 2개. 이렇게 요청이 된다라는 거예요. 잘 되죠? 잘 되죠? 이런 기술을 구현해주고 싶다. 그러면 허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허브에서는 2개의 메서드를 오버라이드 하시면 돼요. 허브 클래스 관련해서 허브를 상속된 상태에서 on connected, 이제 on connected, 즉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했을 때,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했을 때 어떻게 한다? 히트 카운트를 1 증가시켜 주시면 되는 거고요.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해제했을 때는 어떻게 히트 카운트를 1 감소시켜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트 카운트를 1 플러스 히트 카운트를 1. 그래서 그 다음에 히트 레코드를 클라이언트 측에 모든 클라이언트에 요청해서 히트 레코드를 받아서 처리해주는 코드를 역시 히트 레코드를 받아서 텍스트 1 증가된 텍스트 또는 1 감소된 텍스트를 바로 특정 영역에다가 출력을 시켜주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간단하게 현재 실시간으로 현재 접속된 사용자가 몇 명 있는지, 그리고 접속을 해제했을 때 그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바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해줄 수 있는 기능은 이런 식으로 간결하게 구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런 기능 자체적으로 구현하는 이제 기능 같은 경우는 타이핑 레벨로 공부하는 거는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고요. 지금은 전체 맛배기로 한 번씩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어때요? 이제 소스는 아직 우리가 타이핑 레벨로 알아보지 않았지만 간단하게 히트 카운트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허브의 기능을 살펴봤으니까 클라이언트 기능을 볼 수 있어요. 클라이언트는 역시 jQuery를 사용해서 서버 통신을 하는데요. 기타 모든 .NET
애플리케이션, 기타 뭐 iOS 또는 안드로이드 등등등의 이제 클라이언트는 뭐 비주얼 C++, C++ 등등등 클라이언트는 계속적으로 시그널을 통해서 시그널의 커뮤니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확장을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처럼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자바스크립트 엄밀히 따지면 jQuery를 통해서 이제 시그널의 허브와 같이 연동을 해서 이제 하는 기능을 구현해 줄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좋은 게 시그널의 좋은 게요. 자바스크립트 코드 모양이 요래요. 이렇다면 모든 .NET 코드는 요 모양이라는 거죠. 즉 동일 패턴 코드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브 커넥션을 맺는 코드 역시 모양이 비슷하고요. 이거는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하고 C샵이라는 언어의 그 언어적인 특징적인 거지 내용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역시 허브 프록시 만드는 거, 그리고 이제 서버 측에서 클라이언트에서 이제 넘겨준 것을 on이란 메서드로 받는 거.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에서 서버에 있는 그 메서드를 호출할 때는 invoke라는 이름의 메서드를 호출하는 거. 역시 동일한 코드 패턴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다중 클라이언트를 사용하는 예제한 잠깐 볼게요. 제가 앞서서 무브 쉐이프를 만들었는데 제가 웹 버전과 데스크탑 버전을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얘를 선택해 놓고 한번 실행 한번 시켜 볼게요. 자, 데스크탑 버전이 이렇게 실행이 된 것을 알 수 있어요. 요거를 따로따로 실행할게요. 제가 웹을 시작 페이지로 설정해 놓고 실행. 시작 페이지로 설정해 놓고 실행. 자, 웹 버전 띄워놓고 데스크탑을 시작 프로젝트로 설정해 놓고 한 번에 띄울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왼쪽에는 뭐예요? 왼쪽에는 웹 브라우저죠. 오른쪽은 WPF 윈도우즈 애플리케이션이에요. 이렇게 웹과 윈도우, 웹과 .NET. 즉 클라이언트가 왼쪽은 jQuery, 오른쪽은 WPF, 즉 C샵을 사용하는 거죠. 자, 동시에 한번 해볼까요? 어때요? 잘 되죠? 움직이고 이쪽에서 WPF에서 움직였을 때 이 정보를 서버로 보내주고, 역시 웹에서 서버로 보내주고, 그게 이제 웹이라든가 아니면 C샵이라든가 또 다른 예를 들면 윈도우즈 폰이라든가 윈도우즈 스토어 앱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반에서 다 데이터를 허브를 통해서, 중간에는 허브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데모로는 제가 웹과 이제 WPF만 있겠지만 또 다른 클라이언트가 있다면 허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클라이언트를 jQuery를 사용하든 C샵을 사용하든 뭐를 사용하든 다 접속해놓고 실시간으로 서로 다른 기술을 통해서 접근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구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기술들이 다 지원을 해주고요. 굉장히 많은 기술들. 지금 이제 제가 딱 두 가지 영역만 보여드렸지만 더 많은 클라이언트들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실시간 통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시그널의 성능 확장이라고 이제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확장 기술, 스케일 아웃. 그래서 서버 클라이언트 간에 그냥 단일 서버에서 구현을 해놓고 서버 클라이언트 간에 통신할 수 있는데, 만약에 메시징이 굉장히 많아질 경우 있어요. 동시 접속자가 많아지는 경우. 그런 경우는 단일 서버로 구성하지 못할 때는 로드 밸런서를 사용한다든가 이제 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백단에다가 추가적으로 SQL 서버라든가 윈도우즈 애저 서비스 버스 또는 레디스와 같은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서 시그널 아래 그 단일 서버로 구현된 거를 얘네들 통해서 다중 서버로 확장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스케일 아웃 하는 기능은 이제 이런 거라는 거죠. 기존은 클라이언트하고 서버 간의 이제 자체 통신, 단일 서버와 이제 클라이언트는 이제 다중 클라이언트라고 해도 서버는 단일 서버를 구했는데, 스케일 아웃 하게 되면 백단에다가 SQL 서버라든가 윈도우즈 애저 서비스 버스, 레디스 같은 이제 거를 두고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보낸 정보는 서버에서 바로 브로드캐스팅 하는 게 아니라 백플레인 갖다가 백플레인에서 브로드캐스팅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 이제 백플레인에서 여러 개의 서버로 브로드캐스팅 하기 때문에 단일 서버로 구현하기 힘든 경우는 단일 서버로 넘겨준 것을 백플레인 갔다가 백플레인에서 다중 서버를 통해서 클라이언트들한테 이제 처리를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 개의 서버로 계속해서 무한 확장을 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그널을 사용하게 되면 시그널 자체로만 구현한 게 아니라 기존에 뭐 ASP.NET에 있는 뭐 이제 웹폼이라든가 MVC라든가 또는 웹 API라든가 상관없이 다 포함이 돼요. 그래서 현재 코드는 이제 한 줄이 좀 굉장히 길죠. 이게 다 한 줄이에요. 요 한 줄을 코드를 사용해서 웹 API가 호출될 때 자동적으로 이제 허브를 구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존에 여러분들이 웹 API, ASP.NET 웹 API를 사용해서 구현했던 코드에다가 실시간 통신을 붙이고 싶다면 따로 허브를 구성해 줄 필요 없이 바로 어떻게 웹 API에서 client.all. 뭐뭐뭐 이렇게 요 한 줄, 요만큼 한 줄을 통해서 기존 API 코드를 통해서 이제 웹 API가 호출될 때 클라이언트한테 자동적으로 브로드캐스팅하게 해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웹 API하고 연동하는 방법과 SQL 서버를 이용한 확장 기능 예제를 잠깐 보면요. 자, 허브 쪽에 보면요. 메시징 허브인데요. 허브에 empty, 비어 있습니다. 허브에 비어 있고요. 클라이언트한테 메시징을 전송하는 걸 어디다 넣냐면 컨트롤러 중에서 API 컨트롤러, 메시지스 컨트롤러 쪽에 가서 여기에 보면 여기에서 만들어진 웹 API의 get 메서드에다가 어떤 메시지 전송이 되면 그거를 client.all.on message received에다 전송돼서 모든 사용자한테 웹 API 호출 시 모든 접속한 클라이언트한테 이게 브로드캐스트가 된다라는 거.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잠깐 보면 이건 필요 없는 거니까 삭제하고요.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이렇게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이제 웹 API가 호출될 때 웹 API가 이제 웹에서 의미상으로는 웹 API 여기가 웹 API가 호출될 때 자동적으로 이제 브로드 캐스트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 웹 API가 호출될 때 요 메시지 온 메시지 리시브가 포함돼서 메시지가 전송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요 예제를 한번 실행시켜 보면 현재는 MVC로 만들어 온 거니까 자,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메시지 전송 하이 전송하고 그럼 전송하는 동시에 웹 API가 호출이 되고요. 웹 API가 호출된과 동시에 잠시만요. 전송 제가 여기다가 코드를 미리 넣어놓은 코드가 있는데요. 잠시만요. 자, 글로벌 요거 잠깐만 컨트롤 KC에서 스케일 아웃한 코드를 중지하고요. 미리 넣어놨기 때문에 해서 다시 새로 고침해서 전송하고 잘 되고요. 받고요. B 전송하고 잘 받고요. 자, 이런 식으로 C, D 이렇게 보내고 받고 하는 기능이 잘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즉 웹 API 호출할 때 바로 client.all.broadcasting 할 수 있는 기술을 역시 제공을 해 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SQL 서버 쪽으로 브로드캐스팅 해주고 싶다. 지금 제가 이 경로를 잠깐 바꿔놓을게요. 다시요. 자, 이번에는 SQL 서버를 통해서 스케일 아웃 기능을 하는 걸 살펴보면요. 제가 이 한 줄을 첨가하도록 하겠습니다. global.asa 파일에다가 global host.dependency resolver.use SQL 서버에 커넥션 스케일 아웃 db라는 이름의 db를 사용해서 web.config 파일에 보면 스케일 아웃이라는 이름의 db를 로컬에다가 스케일 아웃 db라는 이름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SQL 서버를 통한 스케일 아웃 기능 구현해주고 싶다. 그럼 global.asax 파일에 한 줄 추가. 그거에 해당되는 데이터베이스 연결 문자를 한 줄 추가. 그 다음에 요 데이터베이스 연결 문자에 해당되는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게 끝이에요. 데이터베이스 하나 만들고요. 자, 데이터베이스를 아무거나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근데 현재 데이터베이스를 제가 로컬에다가 윈도우즈 인증으로 스케일아웃 DB라는 이름의 데이터베이스 하나 만들었습니다. 끝. 데이터베이스 끝. 테이블에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요 데이터베이스, 요 스케일아웃 DB라는 이름의 데이터베이스에 해당되는 데이터베이스 연결 문자를 web.config 파일에다가 넣어놨고요. 그리고 요 데이터베이스 연결 문자를 사용하는 기능을 요 한 줄에다가 해당 데이터베이스 연결 문자를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단일 서버 통신하는 게 아니라 메시징이 어디까지 간다? 여기까지 간다는 거죠. SQL 서버가 원격에 있으면 원격에 갔다가 걔를 통해서 현재 이제 요 로직을 쓰는 모든 클라이언트들한테는 바로 브로드캐스팅이 된다는 거. 한번 실행시켜 보면요. 실행이 됐고요. 그래서 hello라고 값을 전송을 하면 전송이 되고요. 왔죠? 요거는 약간 딜레이가 있는 느낌이 SQL 서버까지 갔다 와서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SQL 서버에 갔다가 전체 브로드캐스팅 하는 거죠. 다중 서버에. 잘 되죠. 보내고 받고. 그럼 내부적으로는 좀 전에 데이터베이스에는 테이블이 없었는데 이렇게 이제 브로드캐스팅 SQL 서버를 통한 확장 기능을 사용한 바 그다음에 새로 고침했을 때 이렇게 관련된 이제 시그널 관련된 테이블들이 만들어져서 얘를 통해서 서버 이제 여기다 데이터가 잠깐 메시징이 담겼다가 얘가 여러 개의 다중 서버로 브로드캐스팅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로직을 사용해서 역시 구현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잘 되죠? 예. 자, 이렇게 웹 API하고 연동이 가능하고요. SQL 서버를 이용한 확장 기능이 된다라는 것. 자, 그러면 이렇게 허브, 클라이언트, 그 다음에 이제 확장 기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그널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제 구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보여드린 거는 jQuery를 통해서만 보여드렸지만 이제 단넷이라든가 윈도우즈 폰, iOS, 실버라이트, 윈도우즈 RT, 안드로이드, 모노 기반의 안드로이드 등등등의 클라이언트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더 많은 클라이언트들은 계속해서 준비가 되어 가고 있는 거고요. 호스팅하는 것은 ASP.NET 기본 ASP.NET을 사용해서 호스팅한다든가 아니면 OWIN이라는 이름의 기술을 통해서 셀프 호스팅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백단에는 지금 좀 전에 제가 데모로 보여드린 것처럼 SQL 서버라든가 또는 윈도우즈 에저 서비스 버스를 통해서 이제 스케일 아웃 할 수 있는 거고요. 레디스,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 레디스를 통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확장할 수 있는 것을 코드 한 줄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게 좋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시그널을 사용하게 되면 실시간 통신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뭐 기술들 이제 그 업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업무를 구현할 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고요. 협업 관련된 거는 뭐 채팅이라든가 메신저, 투표 같은 기능, 실시간 투표 같은 기능을 손쉽게 구현하는 거고요. 채팅은 코드 한두 줄이면 되잖아요. 저도 놀랐어요. 여러분들이 느낌 알잖아요. 저 정도면 돼? 기존에 내가 채팅 서버 구현하려면 뭐 고민해야 되고 뭐 고민해야 됐는데 그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 경험을 싹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무시하고 이 정도면 이 정도 코드면 돼? 할 정도로 쉽다라는 거예요. 간결한 API를 제공해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리얼타임 뭐 애플리케이션 만들 때 뭐 브로드캐스팅 하는 기능을 서버에서 어떤 데이터가 변경이 됐으면 바로 클라이언트한테 변경시켜주고 싶다. 페이스북, 트위터라든가 주식 시세 실시간으로 분석 시스템, 라이브 스코어, 실시간 공지, 작업 진척률 등등등이 계속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에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이제 가장 최신의 정보가 그대로 노출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용자 상호작용하는 기술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게임 같은 거,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 구현할 때 상당히 좋은 기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는 슛R이라는 이름의 기능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를 꼭 한번 들어가 보셔가지고요. 온라인 게임을 한번 돌려보시면 되는데 슛r.signalr.net 사이트 한번 시간 나실 때 한번 꼭 들어가 보시고요. 지금 들어가세요. 지금 들어가서 한번 보시고요. 보시면 이제 온라인 게임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온라인 게임 자체가 시그널 기술을 사용하고 뭐 이런 모양 꾸미는 것 자체는 HTML5를 사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요 이제 시그널로 구현이 되어 있고 요 시그널로 구현된 웹사이트는 윈도우즈 에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용자들을 커버할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들이 들어왔을 때는 뭐 여러분들 혼자밖에 없을 수도 있겠지만 시그널을 이제 데모로 보여줄 때 가장 많이 활용 사례를 듣는 게 요 슛R이라는 이름의 게임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도 쉽게 구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본 게 시그널 R이죠. 그래서 시그널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에이스반넷 팀에서 만들었지만 뭐 이제 그냥 기본은 에이스반넷을 사용하지만 오인과 같은 기술 잠시만요. 오인과 같은 기술을 통해서 이제 셀프 호스팅이 가능하고요. 크로스 플랫폼 지원한다고 했어요. OSX라든가 모노 기반의 리눅스라든가 기타 준비되고 있는 이제 기능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오픈소스 GitHub에 오픈소스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소스로 시작됐지만 ASP.NET 팀의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파울러라든가 데이미안 에드워드가 처음에 오픈소스로 올려놨는데 기술 자체가 좋다 보니까 ASP.NET의 테두리 안에 포함이 된 기술 중에 하나고요. 이러한 모든 시그널 관련된 모든 정보는 이제 ASP.NET의 /시그널 사이트를 통한다든가 signal.net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기술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고요. 기타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정보는 시그널 공식 사이트라든가 제가 현재 강의를 준비할 때 사용했었던 참고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시간 나실 때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반드시 가보셔야 되는 부분은 signal.net 또는 시그널이 오픈되어 있는 GitHub 사이트, 이 두 가지 사이트는 필수적으로 한번 먼저 가보시고요. 그리고 시그널 관련된 정보는 국내 정보는 많이 없습니다. 이제 유일하게 테오단넷에 시그널 관련된 번역된 아티클들을 제공해주고 있고요. 이런 정보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정도 살펴보시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시그널의 전체적인 기능들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고요. 추가적인 정보는 제 강의 뒤에서 설명하는 제 강의 시그널이라는 이름의 강의를 통해서 지금 한 내용을 그대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그때 뭐 이제 실제로 라이브 코딩도 들어갈 거고요. 그런 정보를 여러분들이 한번 정도 더 살펴보시기를 권장을 해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시그널에 대한 소개 내용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